안녕하세요. 1학년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프린트 4호 대칭이동의 스스로 확인하기 부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실까요? 스스로 확인하기 4호고요. 154페이지입니다. 교과서로는요. 1번 대칭이동에 대해서 점과 도형을 실제로 대칭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x, 점 먼저 해볼게요. x, y를 x축 대칭 이동하면요. 여러분, 대칭 이동은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점 x, y라는 점을 각각 이동시켰을 때 어떤 좌표가 바뀌는지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x축 대칭은요. 위에 있던 게 아래로, 아래에 있던 게 위로, 위아래가 바뀌는 것은요.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 x축 대칭은요.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이렇게 y축 대칭은요.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죠. 그럼 오른쪽 왼쪽 건너가는 건 x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겁니다. y는 그대로 가겠죠. 그래서 x의 부호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원점의 경우에는요. 원점을 지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결국 왼쪽 아래 지금 x와 y의 부호가 모두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는요. y는 x를 이렇게 그려놓고서 이 y는 x에 대해 대칭시키게 되면 x좌표가 y로, y좌표가 x로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점 말고요. 도형은요. 도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대신 이제 x를 어떻게, y를 어떻게 바꿔치기 하느냐에 차이일 뿐이지 부호는 변하는 것의 부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계식은 그대로 써주고요. x축 대칭의 경우에는 위아래니까 x는 그대로 y의 부호만 마이너스 y로 바꿔주면 되죠. y축 대칭이는 오른쪽 왼쪽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y는 그대로 놓고 x의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면 됐고요. 원점 경우에는요. 둘 다 부호가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y는 x의 대칭 경우에도요. x는 y로 바꿔 쓰고 y는 x로 바꿔 써주면 도형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점과 도형은 이번의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바꿔치기 해주면 되니까요. 실제로 해봅시다. 3,1이라는 점을요. 3,1이라는 점을 3,1 이렇게 볼게요. 각각 x축, y축 원점 y는 x에서 대칭을 시키면요. x축은요.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누구 부호가 바뀌어요? y의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3,-1. y축 대칭은요. 여기 있던 게 왼쪽으로 건너가겠죠. 오른쪽 왼쪽은 x의 부호가 반대라고 했어요. y좌표는 그대로. 원점의 경우는 둘 다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둘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직선 y는 x의 경우에는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가로가 3, 세로가 1인 이 직각삼각형을 생각해보면 반대로 이쪽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세로가 3, 가로가 1인 직각삼각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결국 몇 콤마 몇이 된다? 1,3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셔서 대칭이동을 4가지로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도형을 대칭이동 해봅니다. 도형을 대칭이동하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부호가 똑같아서 그나마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축 대칭의 경우에는 또 그림을 그려서 생각합니다. y축, x축. x축의 경우에는요. 위에 있던 게 아래로, 아래에 있던 게 위아래. 위아래가 바뀌면 어떻게 된다? y의 부호만 무엇으로? 마이너스 y로 바꿔치기해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실제 해봅시다. x는 그대로 두고요. y의 부호, 이 y의 부호만 반대로 써주니까 플러스 y가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0 써주면 이게 x축 대칭 된 거예요. 그럼 y축 대칭의 경우에는요. 이쪽에 있던 게 이렇게 y축 대칭 되니까 오른쪽 왼쪽이 바뀌는 거죠. 누구의 부호가? x의 부호가 반대 이렇게 될 거니까요. 여기 있는 x의 부호를 마이너스 2x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x의 부호가 반대로 이렇게 되었죠. 정리를 이거는 모두 다가 마이너스니까
한 번 더 정리는 해줄 수 있겠네요.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정리는 해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원점 대칭의 경우는요. 원점을 지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x와 y의 부호가 모두 다 바뀝니다. x는 마이너스 x로 y도 마이너스 y로 바꿔치기해서 다시 써주면요. 이 원래 원본을요. 마이너스 2x y의 부호는 반대 플러스 y 나머지는 그대로 써서 식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줘도 되고요. 그냥 놔두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y는 x에서 대칭할 때는 어떻게 했었죠, 여러분? y는 x. 그럼 서로 바꾸면 됐었어요. x는 y로 바꿔 쓰고요. y는 x로 바꾸어서 도형을 다시 써보면 되겠죠. 그럼 다시 여기 원본을 보고요. 어떻게 됩니까? x는 y로 바꿔서 2, x 대신에 y 빼기 y는요 어떻게 누구로 바꿔 쓴다? x로 바꿔 쓴다고 했어요. 빼기 1은 0 이렇게 정리하시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모양이 되겠네요. 그럼 계속해서 이 두 번째 도형을 대칭 이동시켜 봅시다. 또 마찬가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서 세면 x축, y축을 그려놓고 여러분이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x축 대칭의 경우에는요. 위, 아래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부호가 반대다? 원래 y의 부호가 마이너스 y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도형의 이동된 도형을 쓰면요. x 빼기 2의 제곱 놔두고요. y의 부호를 마이너스 y로 바꾸어서 마이너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y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보기가 좀 뭐하니까요. 이 마이너스를 꺼내서 다시 쓰게 되면요.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빼서 y 빼기 3의 제곱은 마이너스 제곱해서 플러스로 바뀌나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쓰면 이 x-2의 제곱은 그대로고요. 이거 y-3의 제곱은 4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써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원 이렇게 써봤고요. 그 다음 y축 대칭은요.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넘어갑니까?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 오른쪽이 바뀌는 거니까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 맞죠? 그래서 저 식에서 x의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꾸어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겠죠. 은 4다. 그럼 역시나 이것도 둘 다 마이너스 갖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묶어서 다시 쓰면요.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나요? 그 다음 나머지는 그대로 y 플러스 3의 제곱은 4 이렇게 써봤고요. 원점 대칭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둘 다 바뀌게 되겠죠. 왼쪽 아래로 내려오니까 x는 마이너스 x로 y는 마이너스 y로 바꾸어서 다시 써주면 대칭 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써볼까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로 바꿔 쓰고요. y도 마이너스 y로 바꿔 쓰고요. 는 4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쓴 걸 다시 정리해보면요. 마이너스를 앞으로 꺼내서 썼을 때 결국 이건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거죠. 여기는요. y-3의 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는 4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 다음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킵니다. 이건 어떻게 썼나요? x, y를 바꿔 썼어요. x는 y로 바꿔 쓸 거고 y는 x로 바꿔 쓰면 되겠죠. 정리해서 써볼까요? 여기 x는 누구로 바꿨어요? y로 바꿔 써서 y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 여기 y는 누구로 바꿔요? x로 바꿔서 x 플러스 3의 제곱은 4 이렇게 써줄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 x가 앞에 있는 게 보기가 더 좋죠. 그러니까 x를 앞쪽으로 빼서 한 번 더 써주면 이것도 보기는 좋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원의 방정식으로 정리해서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이 원을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1번 x축에 대해서 대칭할 거예요. 두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보래요. 두 번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x축 대칭 먼저 시켜볼까요? x축 대칭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시 또 그림 그릴 겁니다. x축 대칭은요. 여기서 여기로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니까 누구의 부호가 반대?
위아래, 즉 y의 부호가 반대예요. 그래서 저기 원래 식을요. y의 부호만 반대로 해서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과 y의 부호를 이렇게 써서는 1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정리는 나중에 할게요. 그랬던 것을 다시 어떻게 한다? y는 x에 대해서 또 대칭시키래요. 그러니까 이 위의 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또 시켜주면 되겠죠. 방법은 y는 x에 대칭시킬 때는 x는 누구로? y로, y는 x로 이렇게 바꿔 써주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식을 xy 바꾸어서 다시 쓰겠습니다. 그럼 x는 y로 써줄 거고요. y는 x로 써주어서 쓰면 이게 지금 두 번 모두 다 대칭 이동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 앞에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인 게 조금 보기가 그래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서 다시 전체를 제곱해주면 결국 답은요. 이 x 부분 앞에다 쓸까요? 어이구 미안합니다. 여기 부분 실수가 좀 있었어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지우고 다시 합니다.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다시 써보면 x 부분 앞으로 빼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과 y 플러스 1의 제곱은 1 이렇게 답을 써줄 수 있겠습니다. 이제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 직선, 이것도 도형이네요. 이 도형을요. 1번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합니다. 대칭 이동이에요. 그런데 2번에는요. 그것을 다시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입니다.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이 섞여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A 값이 얼마일까요?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직선을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원을 2등분, 즉 절반으로 쪼갰어요. 여러분, 원을 절반으로 쪼개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직선이 원을 절반으로 쪼개려면요.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죠. 어떻게 해야지 직선이 원을 절반으로 쪼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디를 지나가면 될까요? 여러분 볼 때는 어떤 게 가장 원을 절반으로 쪼개는 것 같습니까? 대답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되죠? 바로 원의 중심을 지나갈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넓이를 2등분 한다라는 건 저 직선이 어디를 지나간다?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이렇게 2등분이 된다는 사실. 그럼 큰 방향이 보였죠. 우리는 1번과 2번대로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시켜준 후에 그 시켜준 도형이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대칭 이동부터 이동부터 시켜볼까요? 이게 원래 원본 직선입니다. 그것을 1번 y는 x에 대칭 먼저 시킵시다. 대칭입니다.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y는 x의 대칭은 x는 y로 y는 x로 바꿔치기 하면 된다고 했죠. 저 바꿔치기해서 써볼까요? 3 x는 누구로? y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y는 x로 바꾸어 써서 첫 번째 y는 x 대칭 이동 끝났어요. 두 번째 그걸 다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 시킵니다. 평행 이동 시키면요. 또 바꿔치기 하는 거죠. 어떻게 하죠? 도형의 평행 이동은요.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라고 했어요. x만 누구로 바꿔치기? x-1로 바꿔치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식 바꿔치기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y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3y 빼기 저 x 자리만 누구로 바꿔치기 한다? x-1로 바꿔치기 합니다. x가 x-1로 바꿨으니까 괄호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평행 이동된 식이에요. 이걸 정리를 좀 해봅시다. 사실 정리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저 풀어서.
3y 마이너스 x 플러스 1 뒤에도 플러스 1 더 있으니까 얼마가 돼요? 플러스 2 나옵니까? 는 0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이동된 이 직선이요.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려고 하니까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면 돼요? 원의 중심 몇 콤마 몇을 이거 중심 구하러 갈까요? 그러면 여기 원의 중심의 좌표 구하러 갑니다. 이것은요. 원의 중심이 0, A가 중심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선이 원의 중심인 0, A를 지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선이 0, A를 지난다, 위에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 점을 여기에 뭐 하게 됩니까? 대입하게 되죠. 그럼 대입하면 A 값이 구해질 거예요. 대입할까요? X좌표에 0, Y좌표에 A를 대입해서 다시 써보면요. 3A 빼기 0 플러스 2는 0이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A 값을 구하면 3A는 2가 되죠. 3A는 마이너스 2가 되죠. 따라서 A는 답이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이렇게 답해 줄 수 있겠네요. 다음은 6번 창의 융합 문제입니다. 창의 융합 문제에서 또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까 별표 하나 쳐볼까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이죠. 평행이동에서 최단거리 문제 기억나십니까? 어디에서 걸쳐 가려면요. 꺾어서 가는 것보단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최단이 되겠다? 그죠? 직진으로. 꺾어서 가지 않고 직선으로 갔을 때 가장 짧게 가는 거죠. 그걸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y는 x라는 이 도로 위에 이 y는 x 방향의 도로 위에 지금 도로가 있고요. 건물 A, B가 있습니다. 이때 도로변 여기까지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점은 도로 위의 점이니까 움직일 수 있는 점인데요. A에서 이거 잠깐 P라고 하겠습니다. A에서 P까지의 거리와 B에서 P까지의 거리가 합이 최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즉 AP와 BP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즉 최단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는 그때의 도로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소가 될 때의 그 위치를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번은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문제입니다. 최소값만 구하면 쉬울 건데요. 그 최소가 될 때의 위치까지 구해야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개 다 구해볼까요? 최소값도 구해보시고 위치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 P라는 점이 움직일 때마다 이 두 개의 거리가 합이 바뀌죠. P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거 플러스 요 놈 이렇게 될 거고요. P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AP 플러스 BP 이 거리의 합을 하게 될 거예요. P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AP 플러스 BP 이렇게 되겠죠. P가 움직일 때마다 이 거리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갈 때 가장 짧게 갈 수 있을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대칭을 사용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요. 이 도로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는 거예요. A를 대칭시켜도 되지만 B를 대칭시켜도 됩니다. 무엇을 대칭시켜도 괜찮으니까요. 이 둘 중에 하나의 점, 선생님은 B를 시켜볼게요. B라는 점을 Y는 X에 대해서 뭘 시켜본다? 대칭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B라는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본다면 대칭의 특징은요. 이 Y는 X라는 지점, 이 두 개의 거리가 어때요? 같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AP 플러스 BP 구하고 싶었는데요. 이 대칭 이동된 점을 B'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AP 그대로 가지만
AP 거리는 그대로 가지만 BP가 B'P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둘의 길이는 어때요? 같죠? 이 둘의 길이는 같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약간 지저분해 보이는 이 부분은 지워보고요. 네, 조금 지워보겠습니다. 지워져서 지금 다시 하는데요. 이 B라는 점을 y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한번 시켜보고 B 프라임 이렇게 두면 되겠죠. 이 둘의 길이가 똑같을 거예요.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AP 플러스 PB 프라임의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그어봅시다. 여기에 P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AP 플러스 PB 대신에 PB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돼요? 어차피 B'까지 가는 길인데 꺾여서 가는 거 보이십니까? 이 지점도 살짝 꺾여 있죠. 위쪽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안 꺾이고 바로 갈 수 있을까요? 짠! 이렇게 직진으로 하면 이 지점을 지날 때가 꺾이지 않고 가장 반듯하게 직진으로 직선거리로 가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결국 A, B 프라임까지의 거리가 바로 무엇이 될 것이다? 최소값이 될 거예요. B 프라임은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켰으니까 얼마가 돼요? 4,3이 됩니까?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사용해서 A, B 프라임 길이를 구하면 될 것 같네요. 이거 계산해 볼까요? 4 빼기 2는요. 3의 제곱, 6의 제곱 36 더하기 그 다음 얼마죠? 3 빼기 1의 제곱은 4. 그러니까 루트 40. 그러면 2루트 10 이렇게 해서 최소 길이도 구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우리는 최소 길이가 아니고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요. 좌표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 A, B 프라임이 y는 x와 만났던 저 별 지점 있죠? 저 별 지점의 좌표를 구하면 됩니다.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교점입니다. 누구랑 만나는 교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y는 x라는 이 직선과 그 다음 선분 a와 b 프라임 이 직선의 교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점은 두 개를 연립하면 됩니까?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뭡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해결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할 일은 A, B'을 이은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기울기와 한 점을 알면 되는데 기울기가 대신에 두 점이 주어진 거예요. 두 점이 주어졌을 땐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기울기를 먼저 찾고 점을 하나 사용하면 되겠죠. 기울기 먼저 찾아볼까요? x끼리 뺀 것분에 그럼 4 빼기 2니까 6분의 y좌표끼리 빼면 3 빼기 1 2네요. 기울기는 그럼 결국 3분의 1이 될 거고요. 점은 아무거나 선택합시다. 점은 그럼 4,3 하겠습니다. 4,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분의 1인 직선의 방정식. 오랜만에 외워볼까요? y-y1은 기울기 m 곱하기 x-x1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y-y1은 기울기 m 곱하기 x-x1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x랑 연립을 해야 되니까요. 분수는 없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분수를 없애기 위해 모든 변에 3을 좀 곱하겠습니다. 3을 곱하면 3y-9는 여기 3 곱했으니까 x-4만 나오겠죠. 정리 다시 한번 해주면요. x, y는 좌변에 두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3y고요. 오른쪽은 얼마예요? 5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y는 x와 두 번째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5라는 이 두 개의 직선을 연립하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연립하면 그 점의 좌표가 바로 저 별 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을 연립하러 갑니다. y는 x, 가간법 써도 좋고요. 아니면 대입법 써도 되죠. 저 y는 x 끌어와서 x 빼기 y는 0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니면 y에다 x 대입해서 쓰셔도 돼요. 그럼 둘을 바로 더할까요? 이 식에서 둘을 바로 더했을 때 x가 없어지고요. y는 여기 어떻게 돼요? 플러스 2y가 두 개 바로 더했죠? 는 5입니다. 그럼 y좌표가 얼마가 돼요? 2분의 5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둘 중에 쉬운데 y는 x에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나머지 x좌표는 x랑 y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x좌표도 얼마가 됩니까? 2분의 5가 되고요. 그럼 마지막 점의 좌표를 표현해야 되죠. 점의 좌표는 결국 2분의 5, 2분의 5로 교점의 좌표, 즉 최소가 될 때의 위치까지 찾아내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단거리 문제는요. 대칭을 사용해서 직진거리, 직선거리를 찾으면 최단거리고요. 또 교점, 연립해서 교점을 찾으면 그 교점의 위치가 바로 어떤 건물이나 지점, 최소가 되는 그 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모양이 되겠네요. 오늘 대칭에 대해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대칭은 외우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거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해해서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의 대칭 할 때 무슨 좌표가 바뀌는지를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위아래로 바뀌느냐, 오른쪽 왼쪽으로 바뀌느냐, 완전히 두 개의 부호가 모두 다 바뀌는 것이냐, 아니면 y는 x의 대칭겠느냐, 이거를 외우지 마시고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그때그때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쌤이 하고 싶은 거, 이제 x축, y축, 원점, y는 x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냥 임의의 다른, y는 2x라고 할게요. y는 2x라는 이런 점, 이런 직선에 대해서,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이 점을요, 이렇게 대칭 이동시킬 때, 어떻게 할 건지 요거 하나를 여러분께 미션으로 드릴게요.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y는 x가 아니고요.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도요. 이 점을 이렇게 대칭 이동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점이 되겠죠. 이런 거 대칭 이동할 땐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한번 여러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방법 두 가지 힌트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대칭 이동을 시키고 싶거든. 이 점을 이렇게 선분을 이었을 때 두 가지 특징입니다. 어떻게 돼야 된다? 이 둘은 수직이어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수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어때야 돼요? 당연히 대칭이니까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직과 이등분 조건을 사용합니다. 그럼 내가 직접 반으로 쪼개는 게 아니고요. 2등분이니까 이 두 개의 중점이 어디 위에 있으면 돼요? 대칭이 되는 직선 위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수직은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임을 사용하면 뭔가 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이 둘이 2등분입니다. 2등분이 되니까 우리는 중점이 어디에 있다? y는 2x 위에 있다. 이걸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대칭인 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y는 2x 아니면 이게 바뀌더라도요. 이 점을 어떤 직선에서 대칭 이동하는 거 또는 수직 이등분선을 찾으라고 할 때는요. 수직과 중점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문제 풀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대단원 마무리에서 또 스스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만나게 될 건데 이거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직과 이등분 조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